이분은 좌안 아래쪽에 나타나는 반달 모양의 검은 그림자 때문에 너무 불편해서 아침에 눈뜨기가 무서울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아이엔스나 POC는 빛 번짐이 적다고 알려져 있는데 왜 엣지 글레어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나승진 원장입니다. 아이엔스는 빛 번짐이 없는 렌즈로 유명하다. 단초점에 가까워서 부작용이 거의 없다. 인터넷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백내장 재수술을 많이 하는데요. 아이엔스로 백내장 수술을 받으신 후에 심한 빛 번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심지어 불안증과 우울증으로 정신과 약까지 복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오늘은 아이엔스 빛 번짐 사례들, 바로 엣지 글레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엣지 글레어는 인공수정체의 광학부, 즉 빛이 지나가는 부분에 가장자리에 빛이 걸리면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우리가 손전등을 벽에 비춰보면 불빛의 가장자리에 그림자가 생기죠. 그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환자분들께서 호소하시는 증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바깥쪽 시야가 가려져 보이는 증상인데요. 기둥이 서 있는 것 같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둘째, 초승달 모양의 빛 번짐이 나타나고요. 셋째, 동공이 큰 분들의 경우에는 야간에 달물이나 후광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왜 생길까요? 빛이 인공수정체로 들어올 때는 세 가지 경로가 있어요. 광학부 안으로 들어가는 빛, 광학부 바깥으로 나가는 빛, 그리고 광학부 가장자리에 걸리는 빛,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광학부 바깥으로 나가는 빛은 그냥 지나가고 안으로 들어가는 빛도 정상적으로 굴절됩니다. 문제는 광학부 가장자리에 딱 걸리는 빛이에요. 이 빛은 제대로 굴절되지 못해서 어떤 부분은 어둡게 보이고 어떤 부분은 과도하게 밝게 보이게 됩니다. 전문 용어로는 각각 음성, 양성, 이상 빛 번짐이라고 해요. 여기서 엣지 글레어 증상을 후발백내장으로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로 오늘 소개할 환자분들 중에서도 후발백내장으로 오인받아 레이저 치료를 먼저 받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후발백내장은 전체 시야가 흐려지고 빛 번짐이 늘어나는 반면 엣지 글레어는 특정 부분이 가려지거나 초승달 모양, 달무늬 모양으로 빛 번짐이 나타나요. 환자분 증상만 들어봐도 충분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환자분은 50대 후반 여성분이신데요. 9개월 전에 타안과에서 우아는 클라리온 파노틱스, 좌안은 아이엔스로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좌안의 바깥쪽 시야가 어둡게 가려져서 심한 불편함을 겪고 계셨습니다. 수술하신 병원에서는 후발백내장 때문이라며 야그 레이저 치료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전혀 좋아지지 않았어요. 검사해보니 각막 모양도 정상이었고 백내장 수술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바로 환자분의 동공이 약간 큰 편이었는데 이로 인해서 엣지 글레어가 생긴 거예요. 렌즈를 교체해야 하는데 야그 레이저로 인해 훈황이 없는 상태여서 LAL 플러스 렌즈를 모양식 고랑에 넣었습니다. LAL 렌즈의 가장 큰 장점은 수술 후에도 빛을 이용해서 근시, 원시, 난시를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원거리 시력 1.2, 근거리 시력 J5의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엣지 글레어가 완전히 없어졌고 원거리 시력도 더 좋아지고 중간거리까지 잘 볼 수 있어요 라고 하시며 아주 만족해 하셨습니다. 두 번째 환자분은 60대 후반의 남성분이신데요. 6개월 전에 타안과에서 좌안 아이엔스 토릭으로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는데 바깥쪽 아래 시야가 어둡게 가려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로 불안하고 우울해서 정신과 약까지 복용하고 계셨어요. 마찬가지로 후발백내장 레이저 치료를 했는데도 전혀 좋아지지 않자 수술하신 선생님께서 의뢰해 주셨습니다. 특이했던 점은 각막 지용도가 정상이고 동공 크기도 작아서 엣지 글레어가 잘 생기지 않을 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며 산동해 봤더니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아이엔스 렌즈가 코 쪽 위쪽으로 중심 이탈되어 있어서 귀 쪽 아래쪽 광학부 경계가 노출된 상태였어요. 후발백내장 레이저 치료 후라 훈황이 없는 상태였고요. 이 경우에도 기존 아이엔스 렌즈를 제거하고 LAL 렌즈로 교체했습니다. 수술 후 엣지 글레어는 완전히 없어졌고 눈이 안정되면 난시 조정도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환자분은 50대 후반 여성분으로 5개월 전에 타안과에서 좌안 망막박리로 유리세 절제술과 가스 충전, 동시에 아이엔스 렌즈로 백내장 수술을 받으셨어요. 이분은 좌안 아래쪽에 나타나는 반달 모양의 검은 그림자 때문에 너무 불편해서 아침에 눈뜨기가 무서울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검사해보니 각막 지용도는 정상이고 동공 크기도 작아서 엣지 글레어가 잘 생기지 않을 눈이었는데요. 하지만 망막 수술, 특히 가스 충전하고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되면 인공수정체 위치가 변할 수 있어요. 산동에서 확인해보니 아이엔스 렌즈의 광학부의 아래쪽이 수정체낭 앞쪽으로 포획되어 있고 위쪽으로 중심 이탈과 기울어짐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후발백내장 레이저 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라서 아이엔스 렌즈를 수정체낭에서 조심스럽게 분리해서 정 위치로 교정했더니 엣지 글레어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아이엔스나 POC는 빛번짐이 적다고 알려져 있는데 왜 엣지 글레어가 생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광학부 끝이 각진 모양이에요. 이 각진 부분에서 빛이 급격하게 꺾이면서 엣지 글레어가 생기기 쉽고요. 두 번째는 렌즈가 상대적으로 두꺼워서 엣지도 두껍고 그래서 엣지 글레어도 잘 생깁니다. 세 번째는 광학부의 크기입니다. 다른 렌즈들은 광학부와 실질의 광학부가 모두 6mm로 동일한 경우가 많은데 존슨앤존슨 렌즈인 아이엔스나 POC의 경우에는 광학부는 6mm이지만 실질 광학부는 5mm로 더 작습니다. 그래서 동공이 크거나 렌즈가 제자리에서 벗어나면 엣지 글레어가 더 잘 생기는 거죠. 그럼 엣지 글레어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산동 후 렌즈 위치를 자세히 확인해서 중심 이탈이나 기울어짐이 있는지 보고요. 세 번째 사례처럼 렌즈 위치 문제라면 위치 교정만으로도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동공이 크지 않고 인공수정체 위치에 문제가 없다면 2, 3개월 정도 기다려보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정체 낭과 인공수정체가 더 단단히 붙고 주변부에 약간의 혼탁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2, 3개월 후에도 증상이 계속된다면 이때는 렌즈를 교체해야 합니다. 오늘 보여드린 사례들처럼 LAL 등 엣지 글레어가 적은 렌즈로 교환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 기간 동안에는 후발병 레이저 치료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인공수정체 교환이 필요할 때 훈항이 없으면 수술이 더 복잡해지거든요. 아이엔스는 빛번짐이 적고 단초점보다 중간거리까지 볼 수 있게 해주는 렌즈로 많은 환자분들이 만족하시는 렌즈입니다. 저도 망막박리 수술 환자분이 백내장 수술을 하시게 될 때 자주 권유하는 렌즈이죠. 그런데 아이엔스는 빛번짐이 절대 안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환자분들과 선생님들도 계셔서 아이엔스 수술 후 빛번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찾지 않고 시간을 지체하거나 후발백내장 레이저 치료를 먼저 하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단초점을 포함한 모든 렌즈는 빛번짐이 생길 수 있어요. 모든 렌즈는 다 장단점이 있고 모든 눈에 다 맞는 렌즈는 없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